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일요일이라서 뭐 특별하게 종목에 대한 영상은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해 가지고 특집 영상으로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공매도 관련해서 좀 긴 영상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증권 화면 뉴스 검색 화면이었고요. 보시다시피 뭐 공매도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주 증시는 또는 뭐 5월에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투자자는 그나마 조금 주식 투자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글자 그대로 주식 초보 주린이 분들이죠.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 넘게 금지되었던 공매도도 재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런 머니투데이 기사도 있고요. 철강은 뭐 항상 좋다는 소식 이런 쪽으로만 계속 철강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공매도 불안 심리는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화학철강 같은 경우 요즘 워낙 좋고 실적이 기대되고 뭐 공급이 달려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철강자만 붙으면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철강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금 타격이 없겠지만 뭐 대다수 거품 이런 이야기 하면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바이오 주식이잖아요. 자, 바이오 주식에서 공매도의 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이죠. 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연애의 50%는 뻥이다. 자, 사랑이랑 콩깍지가 씌어지면은 뭐 이게 진짜 진국인지 아닌지 뭐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달려드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바닥에 처박혀 있는 주식도 있는 반면에 묻지마 투자. 자, 성급한 투자로 뻥튀기 된 주식들, 요런 주식들의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의 수급이 몰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과연 공매도가 재개되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물음표가 찍힐 겁니다. 그 물음표의 끝은 느낌표로 끝나겠죠. 그 느낌표가 우와의 느낌표인지 아이고의 느낌표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뭐 종목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뭐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식 시젠이죠. 진단키트의 대장. 차트 잠깐 보시면은 월봉 차트로 2019년도는 뭐 7,000원 이렇게 찍히는 가격 보이시죠? 자, 그랬던 가격이 2020년도 지금 2021년도인데 아직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살짝 안 되네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안 되고요. 연중 최고 11만 6천원, 52주 최고 16만 1천원, 연중 최고 6만 100원, 연중 52주 최저 4만 1천원. 자, 예전과 다른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매출이 1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수치. 자, 매출액은 800%,
영업이익은 3000%, 순이익이 1700% 늘은 이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달린 이유가 있는 기업이죠, 시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퍼가 높게 잡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퍼가 180배로 잡힙니다. 자, 요 화면 말고 네이버 화면 돌아가서 한번 다른 통계로 시젠의 퍼가 얼마가 잡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젠을 한번 검색했고요. 여기에서 퍼는 추정이 8배밖에 안 잡힙니다. 9배, 8배, 그러니까 10배 이내라는 얘기죠. 근데 요 화면에선 통계상 이전 수익으로 따졌기 때문에 퍼가 180배가 잡혔던 거죠. 180배면 무지하게 높은 퍼입니다. 그게 10배로 바뀌었어요. 충분히 실현했다는 얘기죠. 꿈을 실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높게 쳐졌던 주가가 충분하게 너는 그만큼의 가치를 증명했구나라고 퍼가 다시 정상권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회사는 뭐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고요? 그만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고 이익이 순이익도 수천억 단위로 나오고 법인세를 1600억을 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거품 주식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 자, 동일하게 차트 먼저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도 가격 보니까 뭐 4,000원, 5,000원, 뭐 8,000원 요런 가격대가 보입니다. 2019년도. 자, 근데 최근에는 뭐 20만 원도 갔다가 지금은 69,800원. 지금 현재 가격이 69,8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최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이고 예전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도 10배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아까 시젠이 2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 신풍제약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퍼가 2000배가 잡혀요. 1994배. 자,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자, 돈을 얼마에 벌고 있나요? 자, 1977억이에요. 자, 이익이 1977억이 아니라 매출이 1977억. 이익은 얼마인가요? 78억, 83억, 순이익 50억. 자, 시가총액이 시젠보다 훨씬 높은데 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게 3분의 1 박앤세일 된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고점에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싸 보이세요? 비싸 보이세요? 당연히 비싸 보이죠? 자, 이 회사 네이버에서 한번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통계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네이버에서 네이버 통계를 보니까 퍼가 760배가 잡히네요. 역시 높죠? 네이버 통계로도 퍼가 높게 잡혀요. 뭐 1000배 가까이 700배인데 이게 정상적인 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자, 분명하게 이런 주식이 거품이 있는 주식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가까운데 돈은 매출이 2천억도 안 되고 영업이익이 200억도 안 되고 100억도 안 되는 이런 회사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고 매출이 조 단위고 영업이익이 수천억 이렇게 찍히는 회사 분명히 틀리죠. 가격이 동일하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자, 장사를 잘했고 물건을 잘 팔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 시장의 인정을 받은 증명된 기업과 장사도 못했고 매출액도 낮고 돈도 못 벌고 법인세도 많이 못 낸 기업. 자, 어떤 기업의 공매도가 집중될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시잖아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박셀바이오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박셀바이오 1조 3천억. 자, 시젠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반 수준 정도의 시가총액이죠. 자, 퍼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 이익이 빵원이니까요. 돈을 못 버는 회사죠. 매출액이 0이네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순이익도 마이너스. 자, 이런 기업. 최근에 상장한 회사기 때문에 작년 통계는 없고요. 자, 네이버 통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네이버 통계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퍼가 안 잡히죠. 그냥 퍼가 안 잡히기 때문에 PBR 통계로 말씀드리면 40배입니다. 장부상 이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40배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거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 유진투자증권 기준으로는 통계상 박셀바이오 장부상 PBR이 장부상 가치보다 130배네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고평가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3천억, 이 1조 3천억이 장부상 가치보다 130배가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100억 정도, 100억 곱하기 100배면은 1조고 100억 곱하기 130배면 1조 3천억이잖아요. 자, 장부상 가치의 가격보다 130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 자, 시제는 장부상 가치보다 몇 배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제는 PBR이 32배예요. PBR이 32배. 장부상보다 30배만 더 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박셀바이오나 신풍제약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죠. 문제는 이게 거품이냐 거품이 아니냐인데, 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억짜리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정말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정말 그 회사의 주인이나 오너, 진정한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는데요. 회계상으로도 뭐 공인의 회계사가 여기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자산을 평가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 회사의 수치를 장부상으로 기록한 가격보다 130배가 높다라는 얘기는, 자, 뭐 이게 절대적으로 분식회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차피 회계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산으로 인식하냐, 비용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 있고요. 장부상 가치평가냐, 실제 가치평가냐, 이런 차이에서도 여러 가지의 몇 배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가격이란 게 공시지가가 있고 실제 매매하는 시가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고 실제로 사고 팔 때는 시가로 사고 팔죠. 이런 것처럼, 자, 주식에도 장부상 가치라는 게 있고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물론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공시지가에 세금을 매기지만, 자, 주식에는 우리가 거래할 때도 이 거래세를 내가 매매한 그 매매한 가격의 뭐 0.2%, 0.21%,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거래세를 매기죠. 자, 주식은 냉정한 가치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풀려지고 왜 이렇게 시장 가치와 실제 기업 가치가 다를까요?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시장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수급에 의해서. 어떤 이슈나 어떤 모멘텀 이런 게 급격한 수급의 쏠림을 만들고요. 그런 수급의 쏠림 때문에 한번 상승된 가격, 이런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처럼 주가 상승률이 높은 이런 가격들이 쉽게 제자리를 찾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시젠처럼 증명을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 시젠의 진정한 평가액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이나 신풍제약 피라맥스, 이 약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줄지 아직까지는 물음표인데, 우선 주가가 상당하게 고평가되었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 박셀바이오도 20만 원 찍었던 주식인데 지금은 9만 원대잖아요. 월봉 보이시면은 30만 원을 찍었네요. 20만 원이 아니라. 자, 30만 원 찍었던 주식이고 지금은 9만 원대. 제가 이 종목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1월 말이었고요. 그때가 20만 원대였어요. 그때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난 거죠. 신풍제약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한 12만 원 요 정도 언저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7만 원이 깨졌잖아요. 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라면은 이런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보단 이런 시젠 같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런 공매도가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런 종목들을 잘 유념을 하시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가격이 고가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상당하게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지 대다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쪽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코스피도 떨어졌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1032포인트에서 983포인트까지 한 50포인트 정도, 5% 정도 떨어졌습니다. 5%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수가 5%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자, 브레이크도 없이 떨어졌어요. 화, 수, 목, 금 4일 연속 장대 음봉이 떠버렸죠. 이런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매도 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걸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저 세로미만의 개인적인 느낌, 생각, 추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시장에 신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어떤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쉽게 돈을 융통하지 못해 가지고 회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를 어떻게 발행하냐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현재 주가보다 할인시켜 가지고 발행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주가 지금 현재 한 주의 가치가 1,000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은 나중에 일단 전환사채를 1,000억을 발행했을 때 이 한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이 사채를 뭐 900원이나 800원이나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고 돈을 씁니다. 우선 돈을 부채로 인식해서 돈을 쓰지만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부채가 아니라. 그러면 주식으로 이게 전환될 때 1,000원의 가격으로 전환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채권자가 한 주를 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거래자는 한 주를 1,000원 주고 샀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한 주당 1,000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주당 900원이나 800원을 계산해서 빚하고 주식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1,000원에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보다 이 사람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서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높은 가격에 이 1,000원에 먼저 팔고 1,000원에 팔면은 1,000원에 1,000주를 팔면은 100만 원어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자, 주가가 900원이나 800원이 됐을 때 똑같이 1,000주를 사면은 100만 원 판 돈으로 80만 원만 지불을 하면은 주식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 20만 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20만 원의 수익, 20%의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런 공매도가 있는 반면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A라는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외국인이나 기관은 굳이 주식을 빌릴 필요도 없이 주식을 빌리면 이자도 지불해야 되니까 자, 먼저 전환사채를 받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물량을 생각하고 먼저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먼저 1,000주를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1,000주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1,000주에 대해서 갚을 때는 전환사채 발행 가격인 900원이나 800원 이 주식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20%, 10%, 20%의 무위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환사채를 회사에서 A라는 기업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은 일단 돈도 빌려주면서 이자도 받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미리 공매도도 해서 무위험 수익도 얻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주식이 공매도를 쳤을 때 주식이 오를까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식이 싸질 거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쳤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시기에 주식이 올라버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자, 절대 위험할 일이 없이 절대 주식이 오를 일이 없이 싼 가격에 주식이 발행되는 싼 가격에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그 주식으로 갚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이런 수급들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수급,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제 시나리오대로 5월 시장이 약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장에서도 분명 거래해 볼 수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몸풀기를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나 윤석열 테마주가 불을 뿜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시장의 중심을 갖고 있는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달리지 않는다고 해도 개별적인 이슈로 IPO라든지 신규 상장 관련해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PO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관련된 보안 관련주나 아니면은 창업 투자자사, 벤처 투자자사 이런 소규모의 벤처 회사들이 또 주식이 각광받을 수가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 한미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든 뭐 중국 이야기나 북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뭐 김여정 담화나 이런 쪽으로 또 강하게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수그러뜨리기나 여러 가지 뭐 협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됐든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작용으로 다시 그걸 덮기 위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계속 삐끄덕 거리면서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퍼포먼스가 중국 소비 관련주나 한국 그 한류 문화 컨텐츠주 또는 뭐 북방 경제 이런 쪽으로도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살짝 언급해 드리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해 가시면서 굳이 반도체와 바이오, 뭐 2차 전지나 그린 에너지 이렇게 시장의 핵심이었던 종목들이 달리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에 물려계지 마시고요. 현금 확보한 다음에 조금 변동성 있게 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짧게 끊어치면서 거래하시면서 5월달을 한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 힘든 장이 올 수도 있고 다시 장이 돌아서면서 좋은 장이 올 수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시장 분위기를 보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그런 카드 말고 정상적인 카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꼭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잘 공부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뉴스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평소에 거래하지 않으셨더라 하더라도 잘 공부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이런 느낌이지만 그나마 코스피는 덜 떨어졌죠. 보시다시피 똑같이 화수목금 떨어졌지만 살짝씩 장대 양봉은 2개고 살짝씩 양봉이 장대 음봉이 2개고 장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약간 꼬리가 달리는 음봉 정도 이런 느낌으로 그나마 코스피가 3220에서 3150 정도 한 70포인트 정도 한 2, 3% 좀 안 되게 요렇게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5% 넘게 떨어졌으니까 확실하게 좀 많이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뭐 기업 규모라든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주로 이 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쪽 종목들이 이런 코스닥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의 차이 같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요. 자, 잘 준비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일단 현금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쏠쏠한 종목 똘똘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공매도 이런 쪽으로도 이슈 검색해 보시고요. 이전 영상, 공매도 특집 영상, 지금 영상 말고도 이전에도 한번 그 게임스탑 이야기 나왔을 때 찍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공매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